이번 시간은 학교사회복지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는지 모델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교사회복지가 처음부터 지금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처럼 운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교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어떤 과정에서 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가지고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전통적 임상 모델입니다. 즉, 전통적 임상 모델은 학생들의 문제를 학생, 가족, 이 둘 사이의 역기능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철저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건 학생과 가족이에요. 학생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문제가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해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이론적 배경은 정신분석학, 자아심리학, 개별사회복지 이론을 철저하게 배경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입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학생을 중심으로 의뢰하는 거죠. 학생을 직접 발굴하고 학생을 개입하고 또 그 가족을 개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입의 초점도 문제, 즉 가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입을 학생의 개별사회에서 가족의 개별적인 접근에서만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상 모델은 주로 학생, 가족을 대상으로만 서비스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입 방법도 보시면 학생들에 대한 개별 개입, 학생들에 대한 이런 문제가 비슷한 유형,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엄마 아빠의 이혼 문제로 아이가 학교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했던 아이들만 따로 집단활동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낙인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나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 가정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왜 이 엄마가 이혼을 하는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날 수 있죠. 그래서 부모들을 면담하거나,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을 만나거나 그 가족까지만 개입하는 것이 전통적 임상 모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학교사회복지의 발달 역사를 공부하시면서 초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학교의 워커가 처음 학교에 개입하게 되면 보통은 이 모델을 처음에 실천해요. 왜냐하면 아직 학교에 대해서 다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또 학교라는 시스템을 잘 모를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 좀 상담해 주세요 라고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학교 생활 좀 어려운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주로 만나기 때문에 초기 학교사회복사가 학교에 개입할 때는 소위 전통적 임상 모델을 중심으로 실천하게 되지요. 이 전통적 임상 모델의 특징은 학교가 특별한 문제를 지닌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임상 실천을 하는 전문가를 요구해요. 저도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소위 말하는 학교의 문제 아들은 다 저한테 보냈었거든요. 이런 거하고 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롭게 학교에 투입된 학교사회복사들은 이렇게 취약한 자신의 입지, 소위 말하는 학교의 시스템을 변화시켜 주거나 또 지역사회와 같이 일하기까지는 사실 약하거든요. 그랬을 때 소위 말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습득할 때는 아주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전문성을 입증하는데 아주 좋아요. 왜냐면 의뢰된 아이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저희 상담하는데 너무 도움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하는 입증을 받는데 되게 도움이 되죠. 단점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도 상담하는데 선생님도 상담하네요.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학교사회복사도 스스로 내가 너무 상담만 하는 사람인가? 난 도대체 여기 왜 와 있나? 상담하러 왔나?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죠. 너무 임상적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홀로 학교사회복지사로 정착해요.